어떠셨어요? 날씨가 오늘 너무 좋아서 수료전 하실 작품 좀 찍으셨어요? 축하드려요. 지금 좀 한참 고민이 많으실 시즌 아닌가 싶어요. 이제 수료전도 다가오고, 전시는 해보신 분도 계시고, 처음이신 분도 계실 텐데, 새로운 걸 한다는 게 항상 좀 부담스러운 게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해 나가시면서 좀 더 즐거운 것들을 찾으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저하고 보실 거는 우선 저는 기본적으로는 저한테 이런저런 질문을 연구반에 제가 수업을 하니까 좀 많이 물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게 또 준비가 안 돼 계시니까 우선 제가 했던 작업들을 좀 보여드리고요. 좀 설명드리고 그리고 이제 작업에 관련된 거 아니면 저한테 관련된 거 아니면 연구반에 관련된 거 아니면 사진에 관련된 거 어떤 거라도 괜찮으니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사진을 또래 친구들보다 좀 일찍 시작한 것 같아요. 예술로서 너무 좀 이상한데 사진이 그냥 기념되어지는 거 이외에 다른 작용을 한다라고 생각하고 작업을 하기 시작했던 거는 고등학교 때 사진 동아리에 들어가서 처음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대학교에 사진과가 있다는 거 모르는 상태에서 학교를 다니다가 막바지에 그걸 알게 되고 사진과를 오게 됐고요. 중대 사진과를 오게 돼서 졸업하고 여기 대학원 나오고 조교하고 사진학회 하다가 강의하다가 작업하다가 여기 지금 학생들하고 이렇게 만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으시면 어쨌든 저한테 물어보시면 이제 정답은 사실은 없거든요. 정답은 없지만 좀 그 자체의 답들을 좀 얻으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좀 우선 너무 집중하셔가지고 우선 작업들 좀 보여드리고요. 저고요. 좀 살이 많이 빠져있죠? 이게 이제 제가 학교 군대 갔다가 복학했을 때 이게 이제 사진과는 안성에 있어요. 사진과는 안성에 있는데 안성에 있는 사진과 건물이에요. 이거 사진과 건물인데 지금은 여기 사진학과라고 현판이 붙어 있는데 예전에는 없었고요. 제가 대학 복학하고 이게 처음 했던 작업인데 벽에다가 이렇게 설치를 했거든요. 근데 이건 원래는 사진을 설치를 했었는데 사진이 어쨌든 야외에 있다 보니까 빛바래지고 하는 부분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다 이제 매달 그 달을 상징하는 꽃들을 꽂았어요. 누가 돈 준 건 아니고 그냥 제가 꽂고 싶어서 여기 위에 있는 창이 두 개 있는데 좌측이 복도고 우측이 그 당시 학생회실이었거든요. 학생회실이었는데 저기서 이제 밖을 보면 여기가 예술대학이니까 학생들이 막 지나다니는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지나다니는 것 같아서 그냥 무슨 생각이라도 해봐라는 생각으로 저런 작업을 좀 했었고요. 계속 다른 것들을 계속 꽂았고요. 이거는 이제 그 당시 했던 작업인데 제가 군대 제대하고 복학하기 전에 이제 아르바이트를 했죠. 그래서 한 600만 원 정도를 모았어요. 사진 찍는 아르바이트를 이제 했으니까. 그래서 뭘 했냐면 맥킨토시 아시죠? 맥 노트북을 샀어요. 그 당시에는 이제 어쨌든 그래서 그거 한 600만 원 들여서 샀는데 그 당시에 이제 맥킨토시 컴퓨터의 하드드라이브 디스크의 용량이 어느 정도였는지 아세요? 20만. 너무 멀리 가셨습니다. 600메가였어요. 600메가 정도였고요. 이제 그걸로 이제 포토샵이 처음 나왔을 때 처음에 이제 작업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래에 있는 건 제가 모았던 우표고요. 위에 있는 건 제가 포토샵으로 작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래에 있는 우표들이 이렇게 바뀌고 위에
합성이 된 거죠. 예, 합성이 돼서 이런 식으로 작업을 했던 게 있고요. 예, 포토샵으로 이제 얼굴만 따서 붙인 겁니다. 필름 스캔, 지금 후필로 스캔 받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복학했을 때 이제 학생회를 하느라고 학교 주변에 살게 됐는데 이제 그 살았던 동네에서 폴라로이드 필름 가지고 이제 찍고 그게 이제 색칠하고 이런 작업을 했었어요. 뭐 이런 식의 여기는 평택이고요. 평택 주변의 공간들을 이제 찍는 작업들을 했고 그 중에서 폴라로이드로 작업한 것들만 보셨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그 4학년 때 이제 그 당시는 그 패션이나 광고 쪽이 상당히 좀 뭐라 그럴까 좀 좋았거든요. 그래서 저도 4학년 때부터 이제 패션 스튜디오에서 일을 했어요. 그래서 그 일을 한 상태에서 졸업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졸업을 하고 그리고 이제 한 1년 넘게 그 일을 하다 보니까 너무 저하고 안 맞아가지고 지난번에 그 특강 온 오중석 작가 있잖아요. 오중석 작가 특강 방학 특강 왔었는데 그 친구랑 저랑 이제 같은 스튜디오에서 일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는 이제 그쪽 일을 하고 저는 이제 대학원을 가야 되겠다 싶어서 그때 대학원 들어갈 준비할 때 작업을 했던 건데 그 셀프 포트레이트예요. 제가 그 사진 안에 들어있죠. 그래서 뭐 이런 작업들은 아직 발표 안 한 거고 언제 발표할지 모르겠지만 이 사진이 친구들은 제일 잘 어울린다고 제가 접니다. 이것도 안성의 그 배밭이거든요. 배밭에서 일하는 것처럼 하고 찍었던 사진들이고요. 그 당시 이제 KMTV가 처음 출범돼서 이제 방송할 때쯤이었어요. 그래서 퀵 서비스라고 하는 퀵 서비스가 이때 처음 생겼어요. 이때는 이제 지금 같은 시스템은 아니었고 이런 책들 배달하는 이제 오토바이들이 있었는데 그것도 하고 피자 배달 그 아저씨 그 대부분 그 이제 의상도 요청을 하고 장소도 요청을 하고 이제 해서 찍는 것들인데 안 될 것 같은데 대부분 다 해주세요. 그리고 그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가서 뭐 제가 좀 여기서 좀 찍으면 안 될까요? 아니면 옷을 빌릴 수 있을까요? 아니면 뭐 이렇게 헬멧을 빌릴 수 있을까라고 물어보면 안 해주거든요. 대부분 또 거부를 하죠. 근데 잘 설득하면 되는데 한 2컷, 3컷 정도만 찍어가서 이제 찍었던 것들 보여드리면서 얘기를 하면 다들 해주세요. 이건 이제 부산의 항만의 트레일러죠. 트레일러 운전수인 것처럼 하고 찍었고요. 택시 운전수 아저씨인 것처럼 하고 찍었던 사진들이 지금 빔이 좀 컨트라스트가 세서요. 그리고 필름 나눠주기 작업을 했는데 이건 제가 이제 학부 졸업할 때 했던 거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패션 스튜디오에서 일을 하고 있었고 어떤 걸 찍기는 조금 힘들었어요. 나가서 찍기는 힘들었고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걸 작업을 할까 생각을 하던 차에 약간 뭐 그 당시에는 그 일상의 이야기를 작업하는 것들이 좀 유행이었었어요. 그래서 나도 일상을 찍어야 되겠다 싶어서 이제 작업했던 건데 그 어떤 사람의 일상을 내가 따라다니면서 찍으면 그게 그 사람한테는 일상이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필름을 나눠주는 작업을 했어요. 필름이든 카메라를 그 친구한테 주고 그냥 하루 동안 찍어서 그걸 나한테 주면 내가 그걸로 작업을 할게. 그리고 이제 했죠. 그래서 뭐 졸업전 시할 때 친구들은 그냥 거저 졸업했다고 얘기를 하긴 하는데 어쨌든 다른 사람들의 일상을 이제 이렇게 들여다보는 그런 작업이었고요. 그리고 좌측에 보이시는 좌측에 있는 게 그 하루 동안 찍었던 사진들을 이제 밀착 프린트 해놓은 이미지이고 우측에 건 제가 그 중에서 한 장을 골라서 폴라로이드 중에 아주 큰 필름들이 있어요. 그래서 8x10인치짜리 A4 정도 되는 사이즈로 찍어서 이제 이런 형태로 전시를 했었죠. 사실 이제 이 작업들은 그 액자가 되어져서 전시하는 형태가 아니고 책으로 보여주는 형태거든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사진과에 다니는 예술 전공하는 친구들은 자꾸 사진이 아닌 다른 걸 하고 싶어 했어요. 사진 밖으로 나가고 싶어 했죠.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전통적인 사진을 찍어오면 재미없어 하고 그게 아니라
사진을 매체로 예술행위를 하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선망하는 어떤 그런 시대였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건 액자로 보여지는 게 아니라 그 앨범이 책으로 나온 거죠. 책이 이제 작품이 되는 형태로 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학원 논문 쓸 때 했던 작업이 픽셔널이라는 작업인데 그 픽셔널이는 그 원래 있는 단어는 아니고요. 그 사진하고 사전의 합성어를 그냥 제가 만들었어요. 그 뒤에는 뭐 사진하고 일기 다이어리의 합성어이기도 하고요. 약간 중복적인 다이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건 제가 일상에서 찍었던 사진들 있죠. 그 휴대폰으로 많이 찍으시잖아요. 휴대폰이나 아니면 컴팩트 카메라로 일상을 찍으시는데 저도 아주 오래 전부터 이제 이런 작업을 했었겠죠. 큰 카메라로는 뭐 작업을 한다든지 일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작은 카메라로 일상을 찍었는데 그 일상을 찍었던 이미지들이 결정적 순간이나 어떤 아주 아름다운 풍경이나 뭐 그런 모습을 담는 게 아니라 어떤 이미지, 어떤 대상들을 약간 증명하는 듯한 사진을 계속 찍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전을 만들어야 되겠다, 사진으로. 예, 사전이라는 건 그 텍스트를 풀어놓은 것들이 사전이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사전이 완벽한 정의, 진리인 것처럼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뭐 플라톤이 그랬지만 뭐 컵이 뭐예요? 물어보면 컵을 가리키는 거죠. 그렇죠? 컵을 보여줘야지 이게 컵인 거지. 컵을 설명하는 게 더 정의에 가깝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사진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사진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찍었던 이미지와 그 가장 많이 보는 국어사전을 스캐닝 받아서 두 개를 이렇게 병치해서 작업을 하고 이것도 똑같이 책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좌측에 있는 이미지는 그 제 일상의 모습인 거죠. 그리고 우측에는 그걸 정의하는 사전인 거고요. 그래서 결혼식이고요. 그리고 그 텍스트는 그 글들은 그 일부러 그 블러를 줬어요. 그러니까 흐리게 만들었죠. 그러니까 지정하는 텍스트 이외에는 약간 블러를 줘서 그쪽에 집중할 수 있어서 좀 더 의미에 다가갈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강희수도 나오고 액자도 꽃도 나오고 동구대도 나오고 군인인데 그리고 이제 제가 여기 하나 심어놓은 건 그 예문이 있거든요. 항상 예문이 있죠. 그 예문을 제가 바꿔놨어요. 원래 있던 예문을 지우고 그 똑같은 폰트로 그 제 이미지를 설명하는 글을 심어놨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예비군은 군인인가 군인이 아닌가 이런 이제 예문이 들어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영문으로 만들었던 게 있는데 제가 그 작업을 책으로 만들어서 계속 발표를 하니까 이제 그쪽 관련 단체에서 이제 그 프랑크푸르트에 그 아트북 페어가 있거든요. 이제 거기에 이제 초대를 해줘가지고 이제 영문으로 만들어서 책을 만들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런 식의 조용준이라고 하는 작가인데 돌잔치에서 찍은 사진이고요. 뭐 용준이 형의 뭐 딸 돌잔치 그리고 리프트 뭐 바둑 배 월미도에 있던 배거든요. 버스 그 졸업했던 학교를 가니까 이제 투표하느라고 벽으로 붙여놨더라고요. 비상구 비행기 뭐 석고상도 있고 성냥 그리고 이 작업은 사실은 이제 지금까지 보시는 것도 다 발표된 것들은 아니고요. 다 발표를 어찌할까 계속 이제 그런 것만 기다리고 있는 것들인데 제 와이프가 제일 싫어해요, 이 작업을. 왜 싫어하냐면 제 일상이잖아요. 일상이니까 과거가 자꾸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진 같은 경우는 예훈이 뭐 그녀의 아파트도 내 마음처럼 젖어 있었다 막 이런 거거든요. 너무 간지럽죠. 싫어하겠죠. 그녀가 아니니까. 액자, 야구, 자판기. 이 전국 도서관에 있었던 라면 자판기거든요. 라면이 끓여져 나오는 자판기였었어요. 1,000원. 그래서
버스 정류장인데 예전에 한번 그 오픈 강의를 한번 했었었는데 그 여기가 청도에 있는 자인이거든요. 여기서 이 버스를 탔던 여고생이라면서 자기가 예전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정수, 정원, 지하철, 종로 상가에 있던 초상화 지금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그 작업을 대학원 때 보여주던 그거고요. 그 자꾸 등장하는 거예요. 딴 여자가. 하여튼 케이크, 헌혈 이런 식의 작업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이 작업은 뭐 계속 진행되고 있는 작업이라 뭐 똑같은 형태인데 사진과 일기를 섞어놓은 거죠. 아까는 텍스트, 그 사전에 어떤 것들이 있었다면 지금은 그 하루 동안 찍었던 두 장의 사진을 딕티브로 두 장을 붙여서 일기를 쓰는 형태인 거죠. 텍스트가 없는 일기인데 사실은 캡슐이 그 일기예요. 8자에서 이렇게 일기를 약간 만들어, 여기는 이제 그게 없습니다만 하루 동안 찍었던 이미지를 가지고 계속 일기를 써가는 작업들을 계속 진행하고 1년이 끝나면 이걸 묶어가지고 그 더미북이라고 뭐 아티스트북이라고 해도 뭐 비슷한 내용인데요. 제가 제 책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걸 쌓아 나가고 있는 거죠. 언제 발표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냥 쌓아 나가고 있는 중. 이런 식으로. 그리고 제가 어쨌든 제 작업 중에서 대중들이 가장 많이 하는 작업이 책가도거든요. 책가도라는 작업인데 사실 책가도가 먼저 나왔던 건 아니고 지금 보시는 반차도라는 작업이 먼저 나왔었어요. 이게 제가 대학원 다닐 때 조교를 했었는데 안성을 가야 되거든요. 안성에 가서 한 사흘 정도 근무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안성에서 2박 3일 동안 대학원 기숙사에 있든지 아니면 뭐 집에 기거를 해야 되는데 그때 그 우리 교수님 중에 한 분의 수업이 상업사진이라는 수업이 있었는데 어떤 수업이냐면 인천공항 가서 그 커다란 8x10인치 대형 카메라로 건물을 찍는 그런 수업이에요. 아웃테리어 찍는 수업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수업을 하러 갔는데 그냥 건물 찍는 게 너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커피 먹는다고 공항 내부로 들어가서 이 게이트 앞에 있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제가 포토샵은 혼자 안 배우고 혼자 했지만 하여튼 포토샵 잘하는 거는 얼마나 잘 따느냐, 성취하게 따느냐, 어느 정도 성취하게 따느냐 정도 가지고 이제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자신이 있어서 사람들이 따서 붙이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따서 붙여서 제목을 항공기 편명을 붙여서 그냥 재미로 만들까라고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여기서 나온 사람이 한 비행기에서 나온 게 아니라 여러 비행기에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재미도 없고 붙이기도 좀 그래서 고민을 하고 있던 차에 걸어가는 사람들이 보이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좌측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왜 좌측으로 걸어갈까요? 게이트가 좌측에 있으니까. 그죠? 좌측으로 가더라고요. 제 위치가 그냥 거기였던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어쨌든 불가지론자이기는 하지만 부디스트거든요. 철학적으로 불교를 상당히 좋아해서 책을 상당히 많이 봤는데 왼쪽이라고 하니까 그냥 서방정토가 생각나는 거예요. 왼쪽, 파라다이스, 극락, 서방정토. 그래서 이걸 작업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상당히 좋아했던 게 이제 그래서 그 사람들을 찍어서 그냥 땄어요. 딴다는 얘기는 배경을 없앤다는 얘기죠. 계속 따서 그걸 붙이는 작업을 했죠. 그리고 사람만 따는 게 아니라 옷도 따고 가방도 따고 카트도 따고 신발도 따고 모든 걸 다 따서 붙이는 작업을 해서 공항에서 걸어가는 사람들을 가지고 반차도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이것도 이제 책으로 만들었던 거고요. 이제 이걸 작업을 완결시키면 어쨌든 밖으로 보여서 이렇게 실제 어떤 이미지를 좀 봐야 되거든요. 작가로서 봐야 돼서 이걸 지난번에 거기 벽에다가 붙였죠. 붙여서 이 작업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2박 3일 동안 안성에 있으니까 저녁에 할 일이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앉아서 계속 이거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거 하면서 이제 제가 그 교훈을 얻었는데 뭐냐면 이거 끝나고 나서 좌골신경통이 걸린 거예요. 뭔지 아시는 분들 계시죠? 좌골신경통 앉아서 계속 포토샵을 하니까 이게 그 제가 훈련을 이게 1시간, 2시간 정도 포토샵 하고 나서는 꼭 30분씩은 쉬어주셔야 될 거예요. 지금 한참 포토샵 처음 하시면 너무 재밌거든요. 그러면 1시간, 2시간, 3시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하세요. 그러면 좌우신경통, 그 다음에 손목 이런 데 물이 와서 문제가 생기십니다. 그래서 이때 이걸 했고요. 요 작품이 벽에 걸려 있었는데 어느 날 강의하러 내려가니까 없어졌더라고요. 예, 그래서 안성에는 그 뭐냐 수맥이 흘러서 땅 밑에 동판이거든요. 예, 아마 어느 집에 땅 밑에 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아니면 학생애들이 예, 막걸리를 바꿔 먹었던지 예, 그 동판이 이제 계속 비를 맞으니까 부식이 돼서 약간 이런 느낌이 들었었고요. 그리고 제가 했던 그 첫 개인전은 그 수필이라는 제목이었어요. 그 박건희 문화재단이라는 그 재단이 있는데 그 지금은 잘 모르시겠지만 나중에 사진 계속하시면 이제 아시게 되는 재단이거든요. 그 사진과 선배 중에 이제 박건희라는 선배가 있었는데 이분이 그 다음을 공동 창업을 하신 분이세요. 근데 이분이 요절을 하시거든요. 처음에 이제 파리에서 그 다음 창업주를 만나서 같이 이제 그 한메일을 개발하셔가지고 네, 이거를 창업을 하시게 되는데 그리고 인터넷상에서 그 첫 번째 갤러리를 만들어서 전시를 하고 이런 행위들을 했었어요. 근데 요절을 하셔가지고 다음에서 이제 출연을 해서 재단을 만든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진 관련 어떤 행사들을 상당히 많이 하는데 박건희 문화재단에서 그 대한공간 거리라는 대한공간을 운영을 했었어요. 전시라는 공간은 미술관, 갤러리, 대한공간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그 대한공간에서 초대를 받아서 첫 개인전을 하게 되는데 이때 했던 작업들은 전시했던 건 저 좌측에 조그맣게 보이는 게 이제 수필 시리즈고요. 그리고 정면에 보이는 게 책가도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해놓은 게 그 픽셔너리를 제가 책을 60권짜리를 만들어서 이제 펼쳐놓는 작업을 했었었고요. 이게 수필인데 그 어떤 내용이냐면 제가 책장을 보다가 책장에 책들이 많이 쌓이잖아요. 책들이 많이 쌓이면 그 책들을 옮겨야 되죠. 예, 그리고 이게 뭐 그렇게 옮기려고 하는 순간을 보니까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때 사서 읽었던 책들이 이렇게 한 켠에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책을 통해서 제가 어렸을 때 가졌던 어떤 생각이나 기억이나 추억들이 자꾸 떠오르는 거죠. 그게 사진의 역할이랑 똑같은 역할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걸 가지고 작업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작업을 한 건데 그 한 책의 페이지를 전부 다 촬영을 해서 그걸 레이어를 합쳐놓은 거예요. 합성을 해놓은 거죠. 그래서 한 장 한 장은 상당히 또렷한데 그 순간순간의 어떤 현실들은 또렷한데 그게 계속 쌓여버리면 텍스트를 읽을 수 없을 정도로 흐릿해지잖아요. 그래서 이게 저는 그 기억에 대한 작업이라고, 제 기억에 대한 작업이라고 생각하고 이 작업을 했습니다. 이건 피처는 쌤 수필이고요. 네. 수필이고 이게 무소유일 거예요. 네. 그리고 뭐 이상도 있고 그 다음에 유권수첩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제가 받았던 일기장, 제가 썼던 일기장, 그리고 졸업 앨범 뭐 이런 것들 가지고 연작을 만들어서 이제 전시를 했죠. 그리고 이때였는데 그 책가도는 그 아까 반찬 작업을 하기 전부터도 너무 좋은 작품이라고 제가 생각을 했어요. 조선 후기에 그려졌던 책가도가 너무 장식적으로도 그리고 형식적으로도 내용적으로도 좋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책가도를 갑자기 제가 하게 된 거죠. 왜 하게 됐냐면 이건 이제 그때의 회화들을 제가 견본으로 얻어놓은 거고요. 왜 하게 됐냐면 그 수필이라는 전시를 하면서 저 수필은 제 책에 대한 내용이니까 제 작업실에 있던 그 책장을 저기다가 옮겨놓고 싶었어요. 갖다 놓고 실제 그 책을 사람들이 볼 수 있게. 근데 이제 제 그 공간을 그 인테리어에 제했었던 친구가 거기를 붙박이로 만들어놨던 거죠. 그러니까 옮길 수가 없어? 그러면 그 사이즈의 책장을 사서 옮길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의미가 없을 것 같다고. 그 책장과 그 책장은 다르니까. 그래서
책가루를 만들어야 되겠다. 책가루는 제가 알고 있었으니까 제 책장을 가지고 사진을 찍어서 책가루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처음 만들었던 건데요. 제가 고민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 책가루 처음 찍었던 책가루 아까 그 뒤에 있던 건데 이거를 크게 책장 크기만큼 프린트를 하려면 대형 카메라로 찍든지 그렇죠? 네, 대형 카메라로 찍어서 해상도 좋게 찍든지 지금은 뭐 너무 좋은 카메라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만 그때는 그게 없었고 아니면 디지털로 찍어서 칸칸을 찍어서 합성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책가루의 그 특징 중에 하나가 그 역원근법이라는 게 있어요. 다시점. 그래서 칸칸을 따로 찍는 게 훨씬 시각적으로 재미있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그냥 프린팅을 하면 그 뭐라 그럴까요? 회화나 구조나 주소 같은 작품에 비해서 사진이 밀도가 떨어져 보는 느낌이 상당히 많았었어요. 그게 뭐냐면 두께가 없잖아요. 예, 그래서 얇아 보인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이걸 만회를 할까라는 생각하다가 그 마침 아시는 분이 그 조각보 전시를 하셔가지고 그걸 보고 아 이거 한지에다가 프린트해서 꿰매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죠. 그래서 부분 촬영을 한 걸 포토샵으로 붙이고 그걸 부분 프린트를 해서 찍고 바느질해서 꿰매서 만든 작업이 이제 책가루 시리즈입니다. 그래서 처음 했던 게 이렇게 세 개를 제 책장인데 이렇게 세 개를 아까 그 전시장에 걸었었어요. 그러고 나서 그 전시가 끝나고 제가 그 사과동에 있는 조그만 갤러리에서 이제 그룹전을 할 기회가 있어서 그 전시를 하고 그 큐레이터랑 같이 이제 차를 타고 집에 간 게 요즘에 어떤 작업을 하세요?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책가루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볼 수 없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세 개를 책으로 만들었거든요. 이 두 개를. 보시면 좌측 제일 위에 표지가 있고 좌측 제일 아래에 표지가 있어요. 이게 접히는 거거든요. 네. 스네이크 북이라고 이걸 가방 속에 있어가지고 그걸 그 양재 구민회관 앞에 차에 세우고 본네트 위에서 딱 펴셨어요. 이거라고. 그러니까 다음날 사장님 미팅하자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갔죠. 그러니까 언제쯤 되면 이 갤러리에서 개인전 할 만큼 양이 생기시겠어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한 1년이면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제 계약서를 썼어요. 1년 후에 개인전 하기로. 그리고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 주변에 책장들을 찍어 다녔죠. 네, 그래서 이렇게 책가루 연장이 생긴 건데 그 제가 말씀을 안 드린 건 첫 개인전 오프닝 하기 전까지는 너무 행복해요. 그래서 내가 뭘 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친구들도, 그 다음에 손님들도 와서 다들 축하해 주니까 너무 행복한데 오프닝 끝나고 다음날 대학공간이니까 문 열어주는 사람도 없었거든요. 제가 문 열고 들어가서 혼자 가만히 딱 앉아서 작품 앞에 딱 앉아 있으니까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네. 내가 작가 만나는 생각도 들고 너무 작업이 한심해 보이기도 하고 제가 한심하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들면서 책장을 봤는데 그 책장 속에서 제가 보였던 거죠. 이해가 되세요? 그 대에 있는 책장을 생각해 보세요. 그 책장을 보면 선생님들의 과거가 많이 다 들어있어요. 네, 어떤 취미가 있고 어떤 걸 좋아하고 어떻게 살아왔고 그게 저한테 보였던 거죠. 그때 제가 이게 포트레이트라고 생각을 했어요. 초상이라고. 네, 얼굴을 찍은 초상이 아니고 약간 그 상황에 얘기하면 인문학적인 초상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이 연작을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이건 이제 사진 찍는 작가 거고요. 건축하는 친구고, 뭐 그런 식의 제가 부산 태생이다 보니까 그리고 제가 성격이 이렇게 엄청 취향이거든요. 그 부끄러움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마이크 잡고 강의할 때나 이렇게 얘기를 하지 보통 때 얘기를 안 해요. 어느 누군가의 서재에 들어가야지 이걸 찍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뭐 부탁도 하기 힘들고 섭외도 하기 힘들죠. 근데 다행이었던 게 이제 부산에 김성종 씨라고 그 여명의 눈동자 쓰신 그 추리소설을 쓰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 선생님이 그 추리문학관이 부산에 있어요. 이제 거기서 이걸 찍게 됐죠. 추리문학관에서 여러 컷을 찍고,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우리 학교 교수님들, 제가 이제 알던 뭐 무용과 교수님들, 그리고 뭐 사진과 교수님들, 다른과 교수님들 찾아뵙고 책장을 좀 찍고 그런 식으로 해서 작품을 만들게 됐죠.
그리고 그 책가도 그러니까 조선 페어로스의 책가들을 보시면 책장 형태가 있고 후기에 가면 이렇게 민화 형태로 바뀌거든요. 그 민화 형태는 이렇게 기록을 말하는 어떤 그 오브제들이 들어가는데 제가 아까 그 픽셔너리 작업을 했을 때 일상적으로 찍었던 사진 속에서 그런 오브제들을 선택을 해서 이제 그걸 조합을 한 이미지들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관상용 호박은 뭐 다복이나 뭐 다산이나 기타 등등 행복 이런 것들 상징하고 뒤에 있는 그 복선들이거든요. 네, 복선들은 그렇죠. 뭐 이렇게 뭐 사법고시나 뭐 이런 것들이 뭐 지금은 뭐 로스쿨 있겠지만 이런 게 이제 뭐라 그럴까 뭐 본인의 어떤 부귀영화를 대변해 줄 수 있고 그리고 저기 전자계산기를 올려놨는데 저건 제가 일부러 전자계산기를 뒤집어 놨거든요. 예, 그래서 약간씩 뭔가 찾을 수 있는 것들을 심어놓고 예, 작업을 했죠. 그리고 이 작업이 나중에 진행되면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으로 이건 책장을 가지고 이제 애셔의 그림처럼 이렇게 꾸어놓은 거죠. 그 작업 약간 실험적인 그 당시에 제가 이제 하는 앞으로 어떤 걸 할까라는 고민에서 한 작업 두 개를 하고 이제 개인전을 했어요. 이렇게 개인전을 했고요. 이 개인전을 했는데 이게 좋았던 게 뭐냐면 이게 사랑동에 있거든요. 사랑동에 있었는데 출판협회가 사랑동에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분들이 지나가다가 책가도 전시되니까 들어와서 막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련 있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연락 와서 만나자고 만났더니 거기 기자분이 이거 너무 작업이 좋고 그러니까 자기랑 좀 일을 좀 같이 하면 안 되겠냐라고 이제 의뢰를 하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 제가 얘기를 하면 섭외를 해준대요. 그죠? 그러면 가서 이제 전 찍으면 돼요. 그죠? 사진을 찍으니까 그분의 그 포트레이트를 좀 찍어달라는 거예요. 예. 출판전을 해서 출판협회에서 나온 출판전을 해서 이제 인터뷰를 하고요. 그런 식으로 작업하자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 하자 그랬죠. 근데 그 기자가 그 데스크에 얘기를 했는데 데스크에서 잘린 거예요. 그죠? 못하게 됐죠. 근데 얼마 후에 그 출판협회에서 출판전이라는 잡지를 더 이상 발행을 못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죠? 그럼 이게 폐간돼야 되잖아요. 폐간되는 시점에서 그 기자분이 이 출판 저널을 가지고 밖으로 나온 거예요. 사서. 그 발행인이 된 거죠. 발행인이자 편집자가 된 거죠. 그러니까 연락이 와서 하자는 거죠. 감사합니다 하고 이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찍으러 다니던 과정 중에 이 책장을 만나게 되는데 이거 뭐 눈썰미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서울대학교입니다. 서울대학교 책장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울대학교에 있는 그 동문학과 교수님의 서재를 가게 됐어요. 네, 가게 됐는데 제가 서재를 많이 시간다니니까 그리고 이제 그 책에 대해서 이제 고민들이 많다 보니까 가장 아름다운 서재가 어디일까라는 환상이 항상 있었어요. 근데 이 서재를 딱 들어가니까 제가 찾던 가장 아름다운 서재였던 거예요. 뭐냐면 문을 열고 딱 들어가는데 걸어갈 수가 없어요. 책들이 막 엉망진창으로 쌓여있어. 그 책이 주인인 거예요. 걸어다니면 책을 떼씹고 걸어가고 이게 조그만 강실이 교수님실이 크지 않거든요. 소파가 있는데 소파에도 책이 가득 있어서 막 책을 씌우고 앉아야 되는 약간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리고 동문학과 교수님이시니까 책들이 장정이 너무 예쁜 거예요. 네. 도권의 책들의 장정이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찾던 가장 아름다운 서재가 여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교수님께 그 말씀을 드리고 제가 여기에 다시 와서 다시 사진의 시간을 가지고 찍으면 안 되겠냐고 여쭤봤는데 그 교수님이 학생들이 너무 좋아하는 교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키보드를 알려주신 거죠. 제가 본인이 이번 주말부터 언제까지 미국에 학회를 가서 자기가 없대요. 그러니까 아무 때나 와서 밤이고 낮이고 들어와서 여기서 찍으라는 거예요. 키 비율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감사하다고 얘기를 하고 대형 카메라를 가지고 아주 멋있게 사진을 찍으려고 갔죠 여기에. 그리고 커피 한잔 마시고 대형 카메라 딱 세우고 대형 카메라 아시죠? 큰 거? 큰 카메라를 세우려면 삼각대를 세워야 되잖아요. 딱 세우고 카메라 세우고 이제 구도를 잡으면서 포커스를 쫙 맞추고 있는데 이게 제목이 룸K잖아요. 룸K. K가 카프카거든요. 카프카입니다. 카프카. 갑자기 그 카프카의 변신에서의 벌레가 된 느낌이 드는 거예요. 제가 갑자기. 그런 사진을 못 찍겠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포커스를 맞춰서 초점을 딱 맞췄는데 앞에 있는 책에 있는 텍스트를 못 읽겠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네. 동권 책이잖아요. 네. 영어도 못하고 동어도 못하고 한글밖에 못하는데 이게 정말 아름답다고 생각하고 와서 찍으려고 그러는데 정작 그 책을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너무 제가 약간 비참하면서 막 그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찍긴 했는데 어떻게 찍었냐면 이렇게 찍었어요. 초점 안 맞추고. 네, 그렇게 찍었어요. 그래서 내가 아름답고 진리라고 생각하고 멋있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너무 겉모습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거죠. 그래서 이 작업은 그날 저녁에 다 끝냈어요. 술 한잔 찍어서 이제 다 끝낸 작업인데 그리고 제 작업들 중에서 약간 그 뭐라 그럴까 욕망이나 좀 그런 뜻들을 의미하는 것들을 그 아크릴 백자에 박제를 시켜요. 광택이 심한 아크릴 백자에 의도적으로 더 반짝이게 보이는 작업을 하거든요. 그리고 마침 이제 그 홍대에 있는 그 벽이 검은 전시장에서 초대를 받아서 이제 거기서 전시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냥 보기는 이뻐서 이뻐 보여 이런데 가까이서 보면 초점이 안 맞죠? 그러면 이게 뭐지? 뭐 이런 거 우리가 그 진리라고 하는 것들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들을 정말 알고 있나 하는 고민에서 했던 작업이고요. 그리고 그 2007년에 첫 개인이 나오고 2008년에 책가 도전을 하고 2009년, 2010년에 아까 2009년에 그 전시를 하고요. 2010년에 이제 지서갤러리에서 개인전이 잡혀 있었는데 그 북촌미술관에서 그 그룹전이 있어서 이제 전시를 했어요. 전시를 그룹전을 하고 거기 관장님이 부르셔가지고 가니까 작품을 자기가 소장하시겠대요. 미술관에서 부적을 소장하시겠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고 했는데 개인전에 해달라는 거예요. 미술관에서. 그래서 근데 2010년에 가을에 갤러리에서 전시가 잡혀 있어서 그거는 좀 안 되고 제가 고민하는 다른 부분 가지고 전시를 책가도 가지고 해달라고 그래서 안 되고 하면 안 될까요? 그러니까 하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목을 바벨 도서관이라는 제목으로 전시를 했죠. 그 이때 했던 작업들은 그 텍스트 제가 이제 작업들이 욕망에 대한 것들 그리고 이제 보통 그 책가도 사실은 저의 어떤 욕망에서 시작이 됐던 것들이고 그 텍스트에 대한 작업을 상당히 많이 했는데 텍스트가 없어지는 것들만 가지고 바벨 도서관이라는 전시를 했어요. 그래서 수필 작업하고 저기 뒤에 보이는 그 룸케이 작업하고 그리고 여기 있는 게 이제 그 책가도 중에 오브제로 설치한 거거든요. 그 흰 책장에 책들을 꽂았는데 전부 흰종이로 싼 거예요. 개성을 없애버린 거죠, 텍스트를. 그리고 이 작업 보시면 이거는 그 책가도로 찍은 건데 깨매지 않고 아크릴 백자 속에 박제시킨 거예요. 근데 가까이서 보시면 좀 안 이상하세요? 그 서양사학자 그 이광주 선생님 책장인데요. 그 다 책 없으시고 정말 간직한 책들만 넣어놓은 책장인데 가까이서 보면 글이 없죠. 글을 다 지웠습니다. 포토샵. 텍스트를 다 지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또렷하지만 쌓여서 읽을 수 없게 된 거하고 제대로 보지 못하는 거하고 제가 인공적으로 지운 거하고 그리고 그거를 물성으로 진짜 있는 책을 싼 거하고 그래서 텍스트가 사라지는 것들 가지고 바벨의 도서관이라는 제목으로 전시를 했었어요. 왜 지웠냐면 그게 가장 간단한 건 책이라는 건 사실 읽는 순간 책이잖아요. 다 읽고 나면 어떻게 되나요? 장식품이죠. 책장 속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내가 책을 마감할 때까지 얘가 안 나올 수도 있어요. 물론 나올 수도 있지만. 그리고 그 책이라는 것의 어원을 따라가 보면 그 파르마콘이라는 어원으로 가게 되는데 그게 약이거든요. 텍스트 어원이 파르마콘으로 가는데 그 파르마콘이라는 게 수기능과 역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예전의 약들은 대부분 그 약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환각도 되고 그 다음에 그 의학적인 용으로도 쓰이기도 하고 텍스트가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발명의 신이 텍스트를 발명을 하고 문자를 발명을 하고 너무 좋아서 그걸 허가해주는 신한테 갔대요. 허가해주는 신한테 가서 내가 이걸 발명했으니까 허가를 해달라고 한 거죠. 근데 그걸 허가해주는 신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야, 너 대단한 거 발명했어. 그러나 너가 이걸 발명했기 때문에 미래에 사람들이 좋은 기능도 있겠지만 아닌 것도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기록은 하겠지만 기억은 안 할 거라는 얘기를 합니다. 지금 휴대폰이 있잖아요. 예전에 제 기억만 해도 중학교 때 막 친구 집 전화번호 전부 다 외웠거든요. 한 30개, 40개. 근데 지금 사모님이나 바깥 전화번호 외우세요? 그것까지는 외우시겠죠? 그 정도밖에 못 외우시죠. 하여튼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우는 작업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샤거고요. 그리고 체크아웃 작업. 지금 시간이 너무 짧아가지고 제가 질문도 받아야 돼서 얼른 넘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책장했는데 정명규 선생님이고요. 정명규 선생님 책장은 이렇게 상당히 정신이 없습니다. 그 이시영 박사, 김한용이라고 원로사진가 돌아왔었죠. 그 다음에 김화영 선생님이라고 그 붉은 학자님이시고요. 그리고 홍순태 선생님이라고 원로사진가에 들어가시고. 그래서 이 작업을 하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돌아가시는 거예요. 제가 수필 전시 있잖아요. 2007년에 그 피자노 선생님 책장을 찍지는 않았는데 그 전시를 오픈하는 며칠 전에 선생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 대형 리조트에서 전시를 할 때 며칠 전에 김열규라고 하는 선생님도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면서 이게 정말 내가 찍은 이 사진들이 회화적으로 보이지만 엄청나게 기록적이고 사진적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요거는 아까 동문과 교수님이 이제 전용에 이제 어떤 이것도 저기 국문학자 김윤식 선생님도 돌아가셨잖아요. 최근에 김윤식 선생님 책장인데 이거 전시를 하니까 제가 책장에는 그 캡션에 그 책장 주인의 이름을 안 붙이거든요. 그걸 붙이면 사람들이 그걸 보고 이분은 본인들한테 이런 생각이니까 책장이 이럴 거라는 상상을 합니다. 그래서 이름을 일부러 안 붙이는데 어떤 분이 오셔서 이걸 쭉 보더니 맞추시는 거예요. 이게 누구 책장이라고. 그 다음에 삼성출판 김종규 대표님이시고 뭐 이런 식의 이거는 인간시장 이문 교수님이고 구보자 쌤 책장인데요. 오늘 구보자 쌤 오프닝 하시죠 전시? 지금 아마 하고 계실 거예요. 그 다음에 하얀전쟁 쓰신 그 다음 뭐 외국에서 돌아다니면서 작업을 좀 했었었고요. 그리고 이건 이제 일본의 료칸인데 그 가족여행 가는 일 있잖아요. 료칸 같은데 그러면 이제 검색을 하는 거예요. 그 료칸에 책장이 있나 없나. 책장이 있으면 가서 찍고 그러면 그렇죠? 예경비가 다 빠지니까. 그리고 이런 오브제 작업을 했습니다. 좀 더 이제 그 당시에 느끼는 제가 생각들을 제가 찍은 오브제들을 꺼내서 표현을 하는 거죠. 이제 그 전시를 여러 군데서 이 작업은 지금 그 서울도서관 아시죠? 그 4층에 가면 거기에 걸려 있고요. 이거 보실 수 있어요. 이거 스페인에서 했던 것들이고 바벨 작업이 있는데 바벨 작업은 저기 있던 저 책장 있잖아요. 저걸 가지고 나가서 찍고 싶었어요. 가지고 나가서. 그래서 가지고 나서 찍었죠. 들고 다니면서 풍경 속에 세워서. 그리고 이 작업들이 책장은 저는 어떤 한 사람의 포트레이트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사람들이 많이 저한테 보이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의 책장을 한 칸 한 칸씩 떼내서 붙이는 작업을 했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아니라 사회가 되고 군중이 되고 관계가 되고 그 관계들은 미로처럼 꼬여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작업들을 이제 계속 진행을 했었었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작업인데 이건 별이라는 그 제가 풍경 삼부작이라는 전시를 했는데 풍경을 찍고 싶죠. 저도 풍경 정말 잘 찍고 싶어가지고 풍경 삼부작을 좀 찍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제가 봤던 어떤 그 멋진 풍경 그리고 멋진 작품에 대한 오마주를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별 사진은 그 토마스 루프의 그 별 사진이 있어요. 그게 아라리오 갤러리에서 초장하면서 제가 그때 국내에서는 처음 봤는데 그 앞에서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별 작업을 하고 싶어서 별 작업을 했죠. 그 별인데요. 잘 안 보이시죠? 그 별입니다. 네, 보이시죠? 근데 별을 찍은 건 아니고 깜장 바탕에다가 오브제를 던져 놓은 거예요. 별처럼 보이게. 근데 이제 어떤 오브제를 던질까 하다가 욕망을 상징하는 것들을 던져야 되겠다 싶어서 가방이랑 구두랑 반지를 던졌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이게 빛 때문에 잘 안 보이는데 딱 보면 그냥 하늘의 별 사진이네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가만히 보면 좀 이상해요. 여기 있는 그 오브제 하나가 0.8에서 한 1cm 정도 되거든요. 조그맣죠. 예, 별처럼 보이지가 않아요. 가까이서 보면 가방인 거죠. 가방. 그럼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거 내가 가지고 있는 건데 루이비통 그쵸? 그다음에 옆에 샤넬 이거 내가 그때 우리 생일날 신랑한테 사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안 사준 거야. 근데 이거 제가 아크릴을 했거든요. 그러면 떼기 까마니까 반사가 너무 심하죠. 그럼 뭐가 보이냐면 본인 얼굴이 보여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그걸 찾아보다가 자기 얼굴을 봐요. 이렇게 얼굴을 보는 작업이에요. 스스로를 보는 작업을 좀 이제 꺾어놓은 거죠. 그리고 산. 포토샵입니다. 포토샵. 네, 포토샵인데 제가 이때는 분당에 살 때인데 분당에서 8,100번인가 버스를 타면 서울역에 갑니다. 네, 작업실이 망제동이었고 거기에서 내려서 3층 대합실에 가서 200mm 렌즈에다가 렌즈를 끼고 서울로 들어오는 사람들을 찍었어요. 한 명씩. 네, 그래서 한 200명 정도 찍으면 한 15분에서 20분 걸리거든요. 그러면 버스 완성을 해야 되니까 얼른 402번에 타러 갑니다. 402번 타고 이제 가는 건데 한 번에 다 찍으면 되는데 그렇게 찍는 이유는 계절이 보이잖아요. 옷이. 예, 옷이 보이니까 시간을 가지고 이제 계속 찍었던 거고 한 번에 다 작업을 하면 다시 좌우신경통이 재발하니까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하루에 2시간씩 포토샵을 했어요. 1년 동안. 네, 한 거고요. 이건 5장의 사진이 한 작품입니다. 이렇게 5개. 가까이서 보시면 네, 이렇죠. 그래서 5개의 산인데요. 그냥 산을 만들고 싶었어요. 산을 만들고 싶었는데 그냥 산을 올라와서 찍는 거는 너무 힘들고 제가 군대 제대 이후에는 산에 안 가거든요. 네, 그런 거 있잖아요.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절대 나는 산에 안 갈 거야. 그래서 산에 안 갑니다. 안 가는데 산을 잘 찍고 싶었어요. 그래서 사람으로 산을 만들자는 생각했고 그 기본적으로 베이스는 욕망인데요. 그 도시라는 공간이 그 욕망을 실현할 수 있는 공간인 거죠. 욕망이 실현되는 공간이 도시인 거죠. 시골에는 욕망이 없습니다. 삶이 있죠. 삶이 있고 욕망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도시로 오는 이유는 욕망을 실현하기 위해서. 대부분의 사람은 욕망을 실현하지 못하죠. 그러나 일부의 사람들은 실현합니다. 근데 그 욕망은 너무 세속적이죠. 네, 자체는. 네. 그런 텍스트를 예전에 읽어서 이렇게 적어놨던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서울로 오는 사람들을 정하고 그 서울로 오는 사람들의 산을 만들려고 이제 작업을 한 거예요. 네. 근데 산은 이렇게 하나만 있는 것도 있지만 물론 일산처럼 그렇죠. 일산 하나잖아요. 네, 하나 있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산맥이잖아요. 그럼 어떤 산맥을 만들어야 될까라고 상당히 고민을 했어요. 네. 약간 이렇게 개념적인 작업들은 모든 게 약간 그런 게 이렇게 얽혀 있거든요. 이게 무슨 산처럼 보이세요? 맞춰보세요. 맞추시면 제가 선물은 안 가져왔지만 나중에 연구가 올라오시면 제가 기억했다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악산. 아니고요. 그 어떤 산을 할까 하다가 특정 산을 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 산 지역에 약간 계획적일 수 있습니다. 관악산을 하면 그렇죠? 서울에 가고 싶어하는 학부모님이 사실 수도 있어요. 예, 그렇지만 아니고 이 작업을 하기 전에 저한테 큰 일이 닥쳤는데 어떤 일이 닥쳤냐면 제가 형이 하나 있거든요. 형제 동생인데 형이 잘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뭐 이상한 걸 한다더니 그 이상한 걸 하다가 갑자기 저한테 막 전화가 다른 데서 막 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 있잖아요. 요즘에 그 TV에 많이 나온 사모펀드 있잖아요. 미래에셋 다니다가 갑자기 그만두고 뭐 이상한 걸 하더니 쫄딱 망한 거죠. 쫄딱 망해가지고 연락이 오는 거예요. 저는 뭐 주식 할 줄도 모르고 안 하는데 갑자기 그 주식이라는 게 저한테 뭔가 영향을 끼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마침 그 아는 그 후배가 한투에서 이제 연구원으로 있어서 그 친구를 불러서 얘기를 했어요. 야, 주식이라는 게 이런 거 같아. 그러니까 그 걔가 맞아요. 제가 설명하러 가면 사람들이 눈이 번쩍번쩍 하고 그래요. 그게 사실은 그 현물이 아니잖아요. 숫자지. 그죠? 숫자죠. 근데 그거 가지고 즐거워하고 슬퍼하고 울고 자살하고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거는 그 주식 그래프예요. 어제일 것 같아요. IMF. 그 제목이 96에서 빵빵이에요. 코스피 그래프인데 96년, 97년, 98년, 99년, 2000년이에요. 코스피 그래프. 그래서 그걸 형상화해서 산을 만들었죠. 그런데 이제 그게 우리나라 경제가 그 외부의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산은 또 산만 있기도 하지만 이게 첩첩산중이잖아요. 그래서 뒤에다가 산을 다시 또 넣었어요. 뒤에 건 어딜까요? 그 시기에 미국 그래프예요. 그래서 산을 만들었고요. 그래서 용방의 3부작이라는 전시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3부작을 해야 되잖아요. 박찬욱 감독도 3부작 했잖아요. 그래서 저도 3부작 해야지라는 생각 가지고 있었는데 세 번째 걸 못했던 거예요. 두 개만 하고 이걸 이제 제가 중국의 798에 베이징의 798이라는 그 미술하는 공간이 있는데 지금은 뭐 인사동이랑 비슷해졌는데 예전에는 그 작가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레지던시를 하고 있을 때 이제 저 작업을 마무리를 하고 겨울에 국경에 너무 할 일이 없으니까 포토샵을 한 거예요. 세 번째 작업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그 갤러리 밈이라는 데서 전시를 하자고 제의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정중히 그러니까 이걸 거절하려고 찾아갔죠. 찾아갔는데 전시장이 새로 지어가지고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용방 3부작을 하겠습니다. 제가 2개는 했고 1개는 금세 만들게요. 라고 이제 해서 바다를 했어요. 별과 산과 별과 바다. 바다입니다. 제가 바다를 너무 찍고 싶었거든요. 그 이제 그 좋은 풍경 찍고 싶으시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제가 수업할 때 이제 말씀드리는 게 좋은 풍경을 찍으려면 그 풍경을 잘 알아야 되거든요. 피사체, 대상을 잘 알고 사랑하고 좋아할수록 좋은 작품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풍경을 좋아할까라고 생각하고 작업을 정말 풍경을 찍고 싶었는데 산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가기 싫으면 못 찍을 것 같고 제가 바다에서 부산에서 태어났으니까 부산은 그래도 바다가 있으니까 바다를 좀 찍어야 되겠다 싶어서 바다를 좀 잘 알려고 노력을 했는데 뭐 그건 안 됐고 그래서 결국은 어쨌든 바다를 만들었어요. 그때 전시장 전경인데요. 원래는 이제 얘를 저 액상 안 하고 얘만 이렇게 천장까지 쌓으려고 했거든요. 근데 요만큼 인쇄하는데 이게 종이가 특별한 종이에 은색으로 이렇게 했는데 요거 인쇄하는데 400만 원이 들었거든요. 이거 끝까지 한 인쇄를 하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포기를 했어요. 다음에 베니스 비엔날레에서 불러주면 그때 저거를 천장까지 쌓아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웃으셔야 되는데 베니스 비엔날레는 그래서 액상을 저렇게 4개 하고요. 그리고 2층에는 그 산 작업하고 그죠? 산 작업하고 별 작업을 이렇게 걸었어요. 근데 이제 딴 것들이 온전히 별이 아니고 온전히 산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궁금하잖아요. 이건 온전히 바다일까? 이건 뭘까요? 원물. 네? 기름. 이게 그러니까 용방이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뭘 찍고 싶었냐면 술을 찍고 싶었어요. 술.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그 위스키 회사에서 위스키를 받으려고 했는데 위스키 찍으면 그 진짜 칠흑 같은 깜깜한 게 안 나올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와인을 샀어요. 와인은 100리터를 샀죠. 100리터를 사서 그 애기들 수조 있잖아요. 풀 있죠. 풀에다가 100리터를 풀어놓고 바람으로 선풍기 바람으로 이렇게 하고 그다음 막 흔들면서 파도를 만들어서 찍는 거예요. 자세히 보면 이게 완전 블랙으로 찍히는데 약간 검붉은 기운들이 이렇게 살짝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아, 술 먹고 그랬어. 술이 왜 주지? 그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의 그 본능적인 어떤 그 어두운 깊숙한 어떤 욕망들을 끄집어내는 거가 이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서 술로 작업을 했죠. 그리고 덕수궁에서 전시를 했었었는데 이때는 그 병풍으로 만들었고요. 뭐 근대를 연구하는 선생님들 책장을 모아서 이렇게 했던 게 최근 전시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우선 보셨고 이해가 잘 안 되시니까 영상이 있어요. 이거 보시면 이해가 잘 되실 것 같아요. 생활 주변 동식물을 그린 풍속한데요. 특히 궁중과 양반가에서 널리 사랑받은 그림이 있었습니다. 서책과 책장 중심으로 일상용품을 적절히 배치한 책가도죠. 정준영도 일이 많아 책을 볼 시간이 없을 때는 책가도를 보며 마음을 푼다고 할 정도로 이 책가도를 각별히 사랑했다고 하는데요. 조선시대 선비들의 책가도 그 문화서식이라는 TV 프로그램인데 아무도 못 보셨을 거예요. 이게 문화에 관련된 것들이 TV 안 보는 시간이에요. 정준영이 빈 공간에 가만히 자리 잡는 한 권 또 한 권. 빈칸마다 넉넉히 시간이 채워지고 세월의 덮개를 당기면 비로소 거울인 듯 멈춰서는 주인장. 직전에 우주를 담는 사진작가 임수식입니다. 조선왕조의 마지막 역사가설인 덕수궁. 오늘 전강마다 사람들이 북적이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덕수궁 곳곳이 내부가 하는 현대 미술가들의 전시장으로 탈바꿈 있기 때문이죠. 덕수궁의 편전인 덕홍전, 고종 황제가 정무를 보던 이곳에는 임금의 어저 앞에 떡하니 8폭 경품에 자리를 잡고 앉아 상상력이 발동하게 만듭니다. 여기가 약간 서재 같은 느낌으로 표현하려고 이렇게 작품 표현한 것 같은데 우리 조상님들에 대한 이야기를 담아놓은 책들 같습니다. 이런 책 많이 읽고 관심을 더 가져달라고 하는 것 같아요. 의문의 답을 조리는 바로 임수식 작가. 병풍을 덕홍전에 펼쳐놓은 이유가 있다죠. 덕홍전은 고종 황제가 그 사신들을 아련하던 공간이었거든요. 그 안에 내부에 책가도 그러니까 병풍이 있었으면 어떤 모습이었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원래 있었던 것처럼 보일 수 있게끔 작업을 하는 게 제 생각이었습니다. 사실 그의 작품은 조선시대 선비들이 공부방에다 내걸었던 그 책가도와 맥이 닿았습니다. 입신양명을 기원하는 전통회화 책가도. 하지만 임수식의 책가도는 그 의미가 좀 다릅니다. 21세기 책가도집이 가득 찬 건 갖가지 현대책, 그것도 역사서적이 대부분이 되는 의도가 있죠. 이 덕수궁이라는 공간이 현대 근대를 가장 많이 느낄 수 있는 공간이라서 근대를 연구하는 학자들의 서재를 방문을 하고 거기서 촬영한 사진들을 조합을 해서 이렇게 책가도를 병풍형식으로 만들었습니다. 제가 이제 순간순간 만났던 외부적인 자극들에 대해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 제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작업이고요. 임수식만의 책가도를 더 자세히 볼 수 있는 전시가 열렸습니다. 정물과 초상이란 타이틀처럼 정물인 책장을 개인의 초상으로 본 책가도 작품들입니다. 여기엔 임수식 작가의 초상도 있습니다. 바로 자신의 책장으로 만든 첫 작품. 처음에는 그냥 단지 제가 가지고 있는 책장의 모습, 그거의 전물이라고 생각했고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됐는데 그 책장을 가만히 보고 있는 순간 책장 속에서 제 얼굴이 느껴졌어요. 초상으로서의 작업을 계속 10년 정도 진행했습니다. 비슷비슷해 보이는 책장이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다 다른 책들, 꽂힌 책으로 주인을 유추할 수 있죠. 하얀 전쟁을 쓰신 그 소설가 안정효 선생님의 책장입니다. 자세히 살펴보시면 모두 안정효, 옹긴, 안정효 여기라는 글씨가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정효 선생님이 번역하신 책들이 여기에 다 꽂혀 있는 거죠. 이회수 선생님 책장이고요. 제가 이 책장을 선정한 이유는 가장
그 선생님의 모습이 잘 담겨있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목적에 의해서 정리된 책장이 아니라 정말 한 권 한 권 꽂아서 만들어진 책장이라고 느꼈고요. 작가는 10여 년간 400여 개의 주인다는 책장을 촬영하며 거기 심겨진 인간의 초상을 담아왔습니다. 책장 주인이 유명인인지 아닌지는 중요치 않죠. 이 책가들을 보신 분들은 책 등에 있는 제목들을 읽어나가시는데 내가 읽는 책들, 내가 봤던 책들 그런 것들을 쭉 읽어나가다 보면 이 사람의 취미가 뭔지, 직업이 뭔지, 심지어는 이 사람이 누구인지까지 알 수 있는 작업이거든요. 그가 이렇게 책과 책장에 특별한 애착을 갖게 된 건 사실 어린 시절부터입니다. 책 한 권 마음껏 살 수 없었던 손해의 결핍 때문이었죠. 제 기억에 엄마는 야구트 아줌마 그리고 화장품 아줌마 있었어요. 항상 일을 하러 다니셨죠. 플러스이드 엄마가 바빴어요. 네, 중환자실과 지구를 이제 왔다 갔다 하시면서 이제 계속 투병을 하셨는데 그러다가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돌아가시고 형편이 좋지는 않았어요. 형편이 좋지 않았고 그 이후로 돈이 생기면 책을 사보긴 했는데 책가도 작업이 처음에는 이제 책에 대한 그 제 욕망의 표출이었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중앙대 사진과를 졸업하고 데뷔전을 준비할 때 그가 다시 손에 든 것도 역시 책이었죠. 어릴 때 돈을 모아서 샀던 문고 책들이고요. 그 책은 다 이런 책들을 사서 읽었었는데 이 책들이 제 책장 속에 그대로 꽂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작품을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한 페이지 한 페이지를 모두 촬영을 하고 그 페이지들을 겹쳐놓은 작품이 지금 보시는 이 작품입니다. 그런데 본문의 글씨를 흐릿하게 도무지 알아볼 수 없게 만든 이유는 뭔가요? 기억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또렷한 하루하루가 계속 쌓이면 그 쌓여진 기억들은 희미해지더라고요. 보이지 않는 어떤 그런 것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제 이야기의 이야기들을 그런 기억이라는 주제로 풀어낸 작업이 수필이라는 작업입니다. 한 장으로 겹쳐져 글씨가 뭉개지고 사라져버린 책 본문. 이 작업은 그가 책가루를 만들게 된 계기가 되줬죠. 제 책장에 꽂혀있는 책들에 대한 이야기였기 때문에 전시장에 그 책장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대로 옮겨 놓으려고 했는데 붙박이로 만들어 넣어가지고 제 친구가 옮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책가루를 만들어야 되겠다 생각했어요. 그렇게 시작된 책가루 작업의 출발은 적당한 책장을 찾는 일에서부터입니다. 공간 291이라고요. 네, 조그마한 대형 공간이자 사진책 도서관입니다. 사진책 도서관답게 책장이 주인인 공간. 들어서자마자 촬영에 돌입하는데요. 그런데 앉았다 섰다 책장의 부분을 다른 각도로 담아냅니다. 그 책장이 책들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오브제들이 같이 있는데 한 지점에서만 바라보면 그런 오브제들을 제가 보여주고 싶은 대로 보여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이는 각도를 제가 촬영할 때마다 다르게 그렇게 찍죠. 그렇게 찍은 사진은 부분 크기를 맞추고 한 장으로 출력해야 합니다. 그런데 인쇄를 하기 위해 소중히 꺼내는 것이 있습니다. 펼쳐보니 사진 출력용 용지가 아니라 고프라기 그대로 살아있는 거친 질감의 전통 한지. 그 한지에 프린팅되어져 나오는 느낌들이 이렇게 날 것 같지 않고 좀 시간이 깊이 배어지는 느낌이 들어서 그런 느낌이 좋아서 전통 한지를 사용합니다. 매끈한 종이가 아니기 때문에 고충도 많았지만 한지에 인쇄된 사진은 채색한 그림처럼 색다른 깊이와 무게감이 있죠.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인쇄된 한지를 부분 일일이 찢어내야 합니다. 한지로 찢어진 투박한 느낌이 좋았어요. 이게 날카롭게 칼로 베어지면 너무 날카롭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관계인데 관계가 그렇게 칼처럼 쫙 잘리진 않잖아요. 네. 그렇게 한지의 질감이 살아있는 사진 조각들을 다시 모아놓고 그가 꺼내든 건 바늘과 실. 한 땀 한 땀 바느질로 이어붙이면
그제야 인수식표 책가루가 되죠. 이렇게 하나의 책장이 완성되기까지 꼬박 일주일이 걸리는데요. 바느질에 공을 들이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형식을 가지고 작업을 할까 조각부 전시를 봤는데 아닌거다 싶더라고요. 조각부가 상당히 한국적이라고 생각했어요. 책가루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바느질을 한다는 행위가 책장의 시간이 채워지는 것처럼 시간이 쌓인다는 거 그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작업에 쏟는 시간과 에너지는 그대로 작품 속에 남는다고 믿는 임수식 작가. 그런데 최근 그의 뷰파인더가 책장이 아닌 곳을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일기 쓰듯 하루하루 꼬박꼬박 주변에서 우연히 마주치는 사물들을 기록하는데요. 이름하여 이미지 사전 작업. 제 픽셔너리라는 작업을 하고 있는 중인데요. 픽셔너리는 포토 딕셔너리랑 포토 다이어리의 약자를 만든 겁니다. 이렇게 찍은 사진들을 책으로 묶어내기도 했죠. 고된 작업이지만 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어떤 텍스트보다 이미지가 훨씬 더 사전적인 기능을 한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나의 일기에 등장하는 어떤 사물들을 사전으로 만든 작업이었고요. 제가 찍은 사진과 가장 많이 보편적으로 많이 있는 사전에서 스캐닝을 받아서 고양이의 사진적인 교실, 군인 그런 식으로 사진으로 사전을 만든 거죠. 이제 그의 작업은 점점 영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하얀 책장을 가져다 두고 철저히 기준받아서 그 책들을 다 순종으로 사용되고 개선을 없애버리는 거죠. 다 다른 얘기를 하는 거 같이 보이지만 결국에는 다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그렇게 동트는 새벽, 막기어난 자연 속에 책장을 놓고 증명사진처럼 풍경까지 카메라에 포착하는데요. 이렇게 탄생한 바벨 시리즈, 어떤 이야기가 담긴 작업일까요? 뭐 진리라든지 세상에 대단한 것들 그런 게 멀리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우리 주변에 있고 우리 풍경 속에 있고 우리 삶 속에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바벨 작업을 진행했죠. 이번 전시에 그는 초대형 책가루를 내놓았습니다. 이 배작은 지금까지 그가 만난 400여 명 각기 다른 이들의 책장을 부분 조각한 겁니다. 개개인이 모여 군중이 되고 조각조각이 연결돼 거대한 관계망을 형성한 작품이 됐습니다. 저한테는 책장이 우주이더라고요. 그 책장 속에는 무한한 것들이 있어요. 제가 만났던 그런 책장은 제가 또 다른 어떤 우주를 만들 수 있는 소재가 되어져서 이런 것들이 확장되어 나가고 있는 어떤 과정인 것 같아요. 시리아 프리즘으로 인간을 탐구하고 책장을 통해 우주를 보는 작가. 오롯이 자신만의 속도를 걸어온 그에게 힘이 되는 순간은 언제일까요? 제가 할 수 있는 일, 그리고 해야 하는 일, 그리고 하고 싶은 일. 그게 어떻게 아주 감사하게 교사적인 시점에서 제가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모든 작업들은 그 작가와 일치되었을 때 가장 큰 힘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작품과 많이 닮아 있는 작가. 책가루라는 작업도 제 자신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랜 시간을 쌓고 경험이 채운 책장처럼 깊이와 무게를 품은 작가 임수식입니다. 감사합니다. 다 얘기를 해줘가지고, 그 중간중간에 제가 이렇게 옛날 배우들이 나오잖아요. 2014년인가 한번 촬영을 했었고요. 2017년에 2년 전에 겨울에 한 것 같아요.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시간이 짧아서 질문할 시간이 지금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질문을 2개만 받고요. 2개만 받고, 식사하시러, 진행하다 될까요? 혹시 궁금하신 거? 네. 사실은 자기 마음을 갖다가 카메라로 나타내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이렇게 제일 여기 계신 분들하고 공통적인 고민이 뭐냐면 제일 바보 같은 질문이 작가한테 내가 할 수 있는 주제를 설정하는 게 가장 어렵다고 말을 하거든요. 그게 바보 같은 질문이고
근데 그 주제를 찾는 데는 상당히 어려워요. 그렇다면 작가님께서 거기에 좀 주제를 찾는 도움을 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 해서. 그 사진과나 미대에서 3학년이 되면 이제 테크닉을 다 배우고요. 그다음에 이제 스스로의 작업을 하라는 이제 과제가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이때 이제 가장 힘든 애들이 뭐냐면 그 고민만 하는 애들이에요. 고민만 하는 애들. 고민만 하다가 왜냐하면 대단한 거 하고 싶죠. 네, 대단한 거 하고 싶어서 고민만 하다가 학교 마치고 술 마시고 강의 늦게 들어오고 또 술 마시고 늦게 들어오고 이러다가 휴학을 합니다. 생각을 좀 해야 되겠다. 그러고 계속 그 안성의 그 뒤에 내리라고 하는 동네 내림바닥에서 계속 뒹굴고 있다가 바로서 나타나죠. 근데 그러면 작업이 안 돼요. 안 되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셔터를 계속 누르셔야 돼요. 셔터를 누르시고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과제를 내주시잖아요. 그게 그 아무 이유 없이 내주시는 게 아니거든요. 셔터를 누르다가 그 안에서 100장 찍으면 100장 중에서 어떤 작업이 딱 튀어나와요. 예, 그게 제가 이제 얘기하는 그냥 뭐 엄마 작업 이런 작업이 나오는데 그 작업이 작품들이 막 나오네요. 예, 아까 제가 그 전현희 선생님의 책장을 찍으러 안 갔으면 룸케이라고 하는 시리즈가 안 나오거든요. 룸케이라는 시리즈는 막 3시간 동안 끝나버린 시리즈인 거죠. 그리고 아까 픽셔널이라고 하는 시리즈는 지금도 계속 찍고 있는 거거든요. 뭐 10년, 20년 동안 계속 찍어야 되는 시리즈. 그래서 모든 작업은 호흡이 있어요. 어떤 작업은 10년 동안 하셔야지 좋은 결과물이 나오는 작업이 있고 어떤 작업들은 하루만 해도 끝나는 작업들이 있거든요. 제가 아까 바닥 찍는 것도 그냥 스튜디오에서 몇 시간 동안 찍어버린 거예요. 끝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셔터를 누르시면 되는데 근데 그냥 그걸 누르신다고 되는 게 아니고 이런 게 있어요. 그 제가 어떤 책에서 본 게 그 대형 카메라 있거든요. 대형 카메라는 필름이 하나씩 들어갑니다. 그러면 한 컷 찍으면 좋은 사진이 한 장 나옵니다. 대형 카메라는. 그 다음에 중형 카메라 있잖아요. 뭐 하셀블라드라고 하면 필름 넣으면 12컷 찍히거든요. 12컷 찍으면 좋은 사진이 6컷 나옵니다. 그죠? 그 다음에 35mm 카메라 36컷 들어가잖아요. 36컷 찍으면 좋은 사진이 몇 장 나와요? 6컷 나옵니다. 네. 디지털 카메라 출사 나가시면 몇 장 찍으세요? 3,000장 찍을 거예요. 3,000장. 3,000장 정도 찍습니다. 평균적으로. 3,000장 안 찍으시면 좀 반성하셔야 돼요. 3,000장 정도 찍는데 3,000장 찍으면 좋은 사진 몇 개 나오냐면 6장 나옵니다. 근데 6장 나오기 힘들어요. 사실. 네. 그래서 그 좋은 글 쓰는 거하고 좋은 사진 찍는 게 똑같아요. 네. 많이 찍고 많이 보고 많이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찍은 게 좋은 사진인지 아닌지 모른다는 거예요. 셀링을 하셔야 되는데. 그렇죠? 그럼 뭘 하셔야 돼요? 보는 걸 지금 더 많이 하셔야 돼요. 좋은 책을 많이 보셔야 돼요. 근데 뭘로 보세요?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으로 보시죠. 그거 보시면 안 돼요. 그거는 그냥 이렇게 사교나 소식 이런 거 하시고요. 뭘 보셔야 되냐면 책을 보셔야 돼요. 책. 아주 많은 우리의 사진 선배들이 만들어 놓은 사진의 정수가 들어있는 출판된 책들을 계속 보셔야 돼요. 좋든 안 좋든 계속 보셔야 돼요. 그러다가 좋은 게 있으면 따라해보고 그런 과정이 지나야지 내가 어떤 걸 표현하려고 할 때 그게 확실하게 나와요. 작가하고 안 작가하고의 차이는 뭐냐면 작가는 생각한 걸 이렇게 나올까라고 하는 게 거의 99% 똑같이 나와요. 근데 안 작가는 이게 몰라요. 어떻게 나올지 모르고 찍고 오는 거죠. 지금 폴더를 정리하셨잖아요. 제가 이제 포트폴리오 사진 보여주세요 그러면 이제 폴더를 정리하셔서 가져오시는데 빛, 꽃, 일출 이런 식으로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찍었던 거를 그냥 그 폴더 안에 넣으신 거예요. 의미가 없는 주제가 안 잡혀 있는 사진들을. 그럼 걔를 이렇게 쭉 보면 일관성이 떨어지죠.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제일 먼저 하셔야 될 게 책을 많이 보셔야 되는데 학교 도서관이 있어. 중앙대학교가 충분하진 않지만 그래도 사진책이 꽤 많이 있습니다. 학교 도서관에 가셔가지고 사진책 있는 코너에 가셔서 800번대인가? 그런가요? 700번대인가요? 700번대. 제 도서관 아니어서 700번대에 가시면 책들이 많이 있으니까 보시고요. 교보 이런 데서 책을 못 보니까 책을 볼 수 있으신 공간에 가셔서 책을 좀 많이 보시는 게 제일 좀 좋은 일인 것 같아요. 네. 또 하나만 더.
연구관 보시면 이제 다양한 작업들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예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제가 실례의 말씀인데 대부분은 우리 아니고 훨씬 많이 공부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사진은 전체 사진에서의 정말 한 1% 정도 대상을 재현해내는 그냥 단순히 대상을 잘 재현해내는 사진을 알고 계신 거거든요. 근데 그거 말고 엄청나게 다양한 사진들이 많아요.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시켜 드리는 게 연구반인 거고요.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내가 아까 제가 그런 말씀드렸죠. 세 가지가 있는데 잘하는 사진이 있고 좋아하는 사진이 있어요. 그리고 해야 되는 사진이 있거든요. 근데 내가 어떤 걸 잘하는지 어떤 걸 좋아하는지 아셔야 되잖아요. 그죠? 네, 그럼 많이 경험을 하셔야 돼요. 그 경험을 통해서 잘하고 좋아하는 사진을 발견하시고 그걸 즐겁게 하실 수 있는 그 밑거름을 만들어 드리는 게 연구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시간이 많이 됐으니까요. 시작하시잖아요.